자, 그러면 73페이지. 자, 73페이지 보겠습니다. 73페이지는요, 간단하기보단 중3 때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네. 거기서 중요한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미 다 배웠던 거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이런 내용이 있었지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표준형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당연히 표준형을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 많이 했던 거니까. 그래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푸는 이유는 뭐예요? 뭘 찾기가 편해서? 꼭지점을 찾기가 편해서죠. 그죠? 꼭지점을 찾기가 편해서. 그지? 네. 자, 근데 이제 뭐 나머지 내용들은 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2번에 볼게요. 2번 계수 73페이지에 괄호 2번 계수 ABC의 의미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A라는 계수는 뭘 나타내요? A라는 계수는 기울기를 나타내요. 기울기? 아니죠?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나타내죠. 그치? 자, 그래서 조금만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차함수라는 걸 기본적인 걸 배웠었는데, 자, 그걸 뭐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이유도 있고.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차함수가 쓰여졌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자, 이차항의 계수 a죠. 그치? 자, a라는 거에 따라서는 뭐가 달라지냐면, 자, 앞에 있는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a가 양수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다면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생길 거다?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거기 뭐 오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거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오목하다 이거는 뭐 볼록하다의 차이니까 그냥 이걸로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 많이 봤던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2번이 좀 중요한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항의 계수 b죠. 그치? 1차항의 계수 b인데, 자, b를 기준으로, 자, b는 뭘 결정하냐면 얘는 대칭축을 결정해요. 대칭축. 이차함수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포물선 모양이 그려졌을 때 이 꼭지점의 x좌표를 지나는 애를 우리가 대칭축이라고 해서 배웠고요. 얘를 만약에 꼭지점의 x좌표 뭐 예를 들어서 x는 알파다 라고 얘기하면 이 x는 알파가 바로 이 이차함수의 대칭축이 되는 거고, 여기 써진 이 알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일 거다라는 거예요. 꼭지점의 x좌표 이렇게 써지더라고요. 됐니? 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썼는데 잘 보세요. 자, A라는 거에 대해서 A와 B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볼게요. 잘 봐.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는 뭐 외우시면 되는데, 이렇게 그려지는 이차함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려지는 이차함수가 있다고 해보자. 두개가 그랬을 때, 자, 여기는 대칭축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대칭축이. 여기도 대칭축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여기가 꼭지점에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대칭축이 예를 들어서 x는 k라고 해보고 여기도 x는 k라고 해볼게요. 됐니? 됐니? 자, 근데 잘 보세요. y축을 기준으로 대칭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즉 k가 뭐예요? 0보다 작은 거죠. 그치? 대칭축이 y를 기준으로 대칭축, 이 노란색 점선이 왼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는 같아요. 항상.
이거는 뭐 거기 나와 있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그냥 요거는 중학교 때 외웠던 거니까 그냥 거기 그림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대칭축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대칭축의 방정식을 x는 k라고 했을 때 요 k가 반드시 무슨 수가 되냐면 요 k가 반드시 음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의 뜻은 a와 b가 서로 같다예요. 같다. 부호가. 그래서 a가 만약에 양수라면 b도 양수일 거고 a가 만약에 음수라면 b도 음수가 될 거예요. 대칭축의 위치가 y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근데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AB가 0보다 작으면 대칭축은 Y축보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됐니? 중3 때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분명히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거나 아니면은 이걸 안 가르쳐 주셨으면은 잘못 배웠거나. 근데 요거는 진짜 안 배운 거 같아요. 왜 그런지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거기 나와. 네. 합시다. 네. 괜찮아요. 여유 있을 때 하면 되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되어 있을 때 걔를 표준형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얘가 a에 x 플러스 2a분의 b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자리에 써진 게 뭐라고 써져요? 뒤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4a분의 d라고 되어 있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죠? d라는 게 판별식 d라는 게 그지? 자 그랬을 때 잘 봐. 대칭축은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칭축은요 자 대칭축의 방정식이라는 걸 가질 텐데 그 대칭축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x는 이 자리에 써지는 게 꼭지점에 x좌표가 써져요. 항상 요게 2차 함수에서의 대칭축의 방정식입니다. 됐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꼭지점의 x좌표가 2라면 대칭축의 방정식은 x는 2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요 식에서 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요 식에서 대칭축의 방정식은 뭐가 나오냐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나오겠죠. 꼭지점이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그지? 거기 나와있죠? 책에 그대로 나와있죠? 대칭축도 그대로 나와있고 거기 위에 괄호 1번에 그죠?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만약에 이거예요. 대칭축이 내가 두 가지 구별해볼게. 이 대칭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자 y축보다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요 꼭지점의 x좌표가 양수다 음수다? 얘들아 y축이 0이잖아 0 0을 기준으로 왼쪽이니까 음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음수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니?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무슨 수다? 양수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잘 보세요. 얘부터 잘 봐. 요거를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양면을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2a분의 b가 0보다 어떤 거예요? 큰 거죠. 그죠? 근데 요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결국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ab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나눈 거니까. 어차피 2는 양수니까 상관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를 보고 내가 뭐라고 쓸 수가 있다고? ab가 0보다 크다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y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는 서로 반드시 어떨 거다? 같을 거다라는 겁니다. 결론. 알겠니? 그 다음에 요것도 계산해 보시게 되면 얘가 2a분의 b가 0보다 어떤 거예요? 얘는 작은 거죠. 그죠? 그럼 얘는 반드시 뭐랑 같다? ab가 0보다 작다라는 것과 같다. 그럼 ab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y축보다 오른쪽에 있다. 즉 대칭축이 클 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외우실 때는 여기가 같고 다르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같다요, 같다. 왼쪽이 같고 오른쪽은 다르다. 이렇게. 오케이? 됐죠? 이거 안 물어봐.
시험에서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안 물어봐.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중학교 교육과정에 다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대칭축의 위치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3번 보시게 되면 C의 구호 나왔는데 C는 당연히 뭘 나타내요? 얘는 무슨 역할을 해요? X에다가 0, Y에다가 X에다가 여기도 0, 0 집어넣으면 Y 값이죠. 그죠? 그럼 뭐예요? Y 절편을 나타내요. 아니, Y 절편을 나타내요. 되었습니까? 오케이? 됐죠? 자, 다음에 자, 여기까지는 이제 중학교 때도 했던 거고 3번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잠깐 좀 볼게요. 쉬워도 되죠? 자, 우리가 이차함수 식구하는 과정인데요. 첫 번째, 바로 1번 보시게 되면 꼭지점이 주어졌을 때 꼭지점이 주어졌을 때는 뭘 이용하자? 뭘 이용하자? 표준형을 이용하자라는 거죠. 표준형. 그죠? 표준형.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X축과의 두 교점이 알파, 베타인데 그건 뭐예요? 지수야, 알파, 베타가 뭐야? 이름이. 뭐라고 얘기해? 세 글자로. 아, 네 글자인가? 두 글자로. X절편? 알파랑 베타가요. 잘 보세요. X축과의 두 교점이잖아요. 그래프랑 X축과의 교점이죠. 그죠? 그럼 Y가 0일 때 X값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X절편이죠. 그치? 그거 되게 중요해요. 이따가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이거 맨날 할 거예요. X절편에 대한 내용. 됐어요? 그때는 식 세우는 거 봐봐. 식 세우는 것도 어떻게 세워요? A 곱하기 괄호하고 X-알파 곱하기 X-베타죠.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식 세울 때 두 근이 알파, 베타면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 어떻게 세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웠어요? 2차 방정식에서 A 곱하기 X-알파 곱하기 X-베타가 뭐다? 0이다. 이렇게 해서 세웠었잖아. 기억나? 이거야 이거. 똑같은 거야. 대신에 함수니까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Y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해됐어요?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괄호 3번을 보시게 되면 X가 M에서 X축에 접할 때 동그라미. 얘들아, 접하면 교점이 몇 개니? X축과의 교점이? 한 개라는 거죠. 접한다는 얘기는 한 개. 왜냐면 접한다는 게 그림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돼 있을 때 X축과 접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여기 접하죠. 요것만 주어져. 그러면 자, 오늘은 아마 배우기 힘들 거고 다음 주에 배울 텐데 다음 주가 아니라 금요일날 배울 텐데 요거는 무슨 역할을 해요? 뭐랑 비슷할까요? 중근이랑 비슷해요. 2차 방정식이죠. 중근. 얘는 두 실근 뭐 할 거예요. 요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 그치? 근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렇게 접하게 되면 요 식이 어떻게 세워지냐? y는 a 곱하기 x-m의 전체 제곱이다.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얘는 알파와 베타가 다른 거니까 각각 써줬지. 근데 제곱을 써준다는 얘기는 결국 제곱이라는 것은 똑같은 걸 두 개 곱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는 0이라고 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뭐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만큼을 는 0이라고 하면 x값은 뭐밖에 없어? m밖에 없겠죠. 그럼 m 하나만 있네? 무슨 근? 중근까지네?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는 0이라고 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알파, 베타가 나오는 거죠. 두 개가. 다르죠. 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교점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 더 하면 꼭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야 돼? 아니죠. 안 만날 수도 있죠. 어떤 경우? 포물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때도 있죠. 그럼 얘는 잘 봐. 얘는 얘랑 교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실근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미리 배워보면 얘는 판별식기가 0보다 작고요. 얘는 판별식기가 0이고요. 얘는 판별식기가 0보다 커요. 항상. 이어지는 거야. 이게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2차 함수랑요 2차 방정식은요 무조건 같이 가는 애예요. 내용 자체가 뼈대가 똑같습니다. 얘는 오케이? 배우는 게 똑같다고 우리가 배우는 게. 그래서 같이 나오고 시험에도 같이 나와요. 항상. 2차 방정식만 나오지 않고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랑 같이 나온다고. 알겠지? 내신에서 고등학교에서는 됐죠? 자, 그다음에 4번 보시면 4번은요 그냥 그렇게만 체크해 놓을게요. 지나가는 세 점이 주어지면 우리가 2차 함수 식을 구하는 거니까 뭐뭐뭐를 구해야 돼요. 거기서 A와 B와 C를 구해야겠죠. 소문자 A와 소문자 B와 소문자 C를 구해야 될 거. 세 점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X값, Y값이 각각 3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3개를 각각 대입하면 식이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겠죠. 내가 구해야 되는 문자가 몇 개예요? A, B, C 3개죠. 그럼 연립방정식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해요. 그렇게 푼다는 거예요. 문자 3개짜리 연립방정식으로. 알겠니?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절대값 그래프 나와 있죠? 절대값 그래프. 그치? 절대값 그래프. 그 1번, 2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75페이지 넘겨보세요. 거기 4가지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함수 y는 fx라는 거에 대해서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에 대한 4가지 경우가 나와 있어요. 됐니? 그 4가지 경우는요, 제가 2차 함수 맨 마지막에 설명할 거예요. 걔는. 알겠죠? 근데 중요합니다. 별표 5개 쳐주십시오. 걔는 잘 들어. 2차 함수 2차 함수 다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 보충으로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맨 뒤에 보시게 되면 책 거의 끝날 때쯤 가면은 그 218페이지 보시면 대칭 이동이 나옵니다. 217페이지, 218페이지 보면. 그게 이제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인데 대칭 이동 배울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총 2번을 설명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시험에 나옵니까? 라고 얘기하면 나와요.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나중에 이과를 갈 친구들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 알겠지? 그러니까 그 내용은 특히 이과들은 잘 들어. 이과들은 나중에 미적분 2 가시면은 문과들은 안 나와요. 근데 이과들은 미적분 2 가시면 그 삼각함수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 삼각함수에서 요 내용 7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과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다 끝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제는 거기 문제는 나중에 풀 거고요. 거기 문제 참 77페이지, 78페이지는 안 풀 겁니다. 네, 숙제입니다. 77, 78은 숙제예요. 중학교 내용이니까 문제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습 차원에서 꼭 한번 복습하시라는 얘기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이미 한번. 자, 오늘 중요하게 공부할 건 84페이지 할 겁니다.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자, 쌤이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면 84페이지의 내용과 87페이지의 내용 딱 2개를 설명할 거예요. 그거만 끝납니다, 오늘. 근데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고등학교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자, 가겠습니다.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되어 있고, 첫 번째 큰 틀부터 좀 살피고 갈게요. 제 1번 제목 보시게 되면 X축 동그라미 치세요. 큰 글씨 X축. 그 다음에 2번 보시게 되면 직선 있죠? 직선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푸는 메커니즘, 즉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만 1번은 X축과 만나는 관계인 거고 2번은 직선과 만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중요도를 따지자면 X축이 100만 배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 직선은 넘겨서 정리하면 어차피 X축과의 관계도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접선은 넘기시고요. 접선을 일단 넘겨보세요. 87페이지. 자,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1번과 3번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거 별표 5개 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방정식의 근과 그래프와의 관계 별표 5개 치세요. 자, 그리고 잘 들으세요. 자, 여기 봐. 오늘 우리가 끝나고 딱 결론은 뭐냐면 87페이지에 3번이 나올 거예요. 내가 쭉 설명을 하면 87페이지에 3번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내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이지. 그치? 이 관계는요. 그 87페이지에 3번에 있는 방정식의 근과 그래프의 관계는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 관계에서 성립하고요. 3차 방정식, 3차 함수 관계에서도 성립해요. 그리고 3차 방정식, 3차 함수 관계는 어디 가서 중요하게 배울 거냐면 미적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걔는. 특히 문과 친구들. 문과 친구들은 미적원까지밖에 수능 범위에 안 들어가는데 확통 제외하고 미적원까지밖에 수능 범위에 안 들어가는데 문과에서 가장 수능에 어렵게 나오는 단원 중에 하나가 바로 3차 방정식을 미적하는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겁니다. 지금 기초 닦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과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과 가면 안 됩니다. 이과를 갈 사람들은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를 모르면 이과를 가면 안 돼. 큰일 나. 대재앙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성적표에. 제 키가 171이거든요. 여러분들 등급이 171이 될 수가 있어요. 이과생들은. 이걸 모르게요. 저주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라는 얘기예요. 난 참고로 신발 신고 171. 왜? 169.8? 어쨌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잘 봐. 자, 가겠습니다. 84페이지. 자,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부터 갈게요. 잘 보세요.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함수가 있고요. 자, 이 함수와 y는 0이라는 건데 얘는 x축을 y는 0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종. 왜냐면 x축에 있는 값들은 x축 위에 있는 값들은 모든 y 값이 다 0이죠. 그러니까 방정식을 함수로 표현하면 y는 0이 x축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수.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쌤이 요거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자, 얘는 그래프 그리려면 꼭지점이 필요하죠? 꼭지점 얼마예요? 이거 한번 해볼까? y는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죠. 그치? 귀찮으니까 마이너스로 하세요. 자,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얼마나 필요해요? 빼기 1인가요? 맞나? 아니요. 맞죠? 맞아?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얘가 지금 꼭지점이 얼마예요? 2,
마이너스 1. 네. 이 정도쯤 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좀 그려볼게요. 비율 맞춰서. 이 정도가 3쯤 된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가는 이차함수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단상급이죠. 자, 근데 잘 봐. 그렸어요. 얘가 뭐예요? 자,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지금 됐니? 자, 잘 봐. 그러면 쌤이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단원묘미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죠. 그죠? 그럼 이 2차 함수가 x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게. 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봤더니 두 점에서 만나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두 점에서 만나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여기와 여기의 좌표가 궁금한 거예요. 됐니? 자, 얘랑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이 2차 함수의 x절편이죠. 그죠? 이거 다 배웠던 걸로 쌤이 설명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x절편이니까 y가 0일 때 x값을 나타내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내가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얘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이다 라고 해보면 무슨 식으로 바뀌어요? 2차 방정식으로 바뀌죠? 그죠? 자, 그럼 이거 2차 방정식 풀어보시게 되면 x값이 뭐 나와요? 1, 3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의 좌표가 1이고 여기의 좌표는 3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죠. 그죠?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요 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쌤이 이름을 붙여볼 거예요. 자, 1,0이라는 점과 3,0이라는 점에 이름을 붙여볼게 내가. 첫 번째, 얘는 어떤 이름을 붙일 수가 있냐면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아니죠?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것의 x절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됐니? 두 번째. 자, 그래프 보세요.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그래프와 이거 죽여야죠. x축과의 교점이라고 얘기해도 있어 없어? 없죠? 만나는 거죠? 그지? 자, 그럼 잘 봐.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 기억나 안 나? 안 나요? 기억나 안 나? 기억나죠? 그죠? 연립방정식 처음에 설명할 때 직선 두 개 만났을 때 요 교점이 결국 뭐가 돼요? 요식과 요식 직선 두 개 만났을 때 요 교점이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2x 플러스 3이고 얘가 예를 들어서 y는 뭐 마이너스 2분의 1 x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두 개의 교점은 뭐랑 같아요? 이 두 개 연립한 거의 방정식의 해와 같다. 기억나세요? 그죠? 처음 뵙는 분이에요? 아니죠? 기억나시죠? 요 두 개를 연립한 거의 x, y 값은 얘의 교점의 좌표와 같다. 그치? 중2 때 한 거. 자, 똑같습니다. 갈게요. 교점은 결국 뭐와 같냐면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연립방정식을 할 거냐면 얘라는 것과 얘라는 거예요. 즉, 내가 여기다 쓴 이 식과 이 식의 연립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쌤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잘 봐. 세 번째,
x제곱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라는 요거와 y는 0이라는 요 두 개를 연립을 한 거야. 즉 y가 0이고 y가 이거니까 두 개가 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연립한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의 해와 같은 건데 얘가 결국 뭐가 되냐면 여기 써진 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같다라는 거죠. 누가? 1과 3. 됐어? 그래서 결론 잘 봐. 결론 1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의 두 근은 뭐예요? 1과 3이죠. 그냥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그치? 자, 이거는 뭐랑 동일하냐면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과 x축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결론이 이거예요. 잘 보세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요. 함수와 x축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예요. 이거 분명히 무슨 내용이에요? 방정식이죠. 이거 분명히 무슨 내용이에요? 함수죠. 두 개를 뭐 한 거예요? 엮은 거예요. 됐니? 됐니?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어떤 이차함수 fx라는 것과 x축의 교점의 x좌표는요.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떤 이차함수 fx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 요거 1, 3 이거는 뭐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내가 얘는 fx가 0이라고 쓰면 얘 이차함수죠. 이차함수는 0이니까 이 자체가 뭐가 돼요 이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됐니? 이거에 뭐와 같다? 실근과 같다. 그게 87페이지에 있는 3번 내용이에요. 지금 설명한 게. 87페이지에 그래서 87페이지 3번 보세요. 87페이지 3번. 자, 87페이지에 3번 방정식의 근과 그래프의 관계 하겠습니다. 바로 1번 보세요. 방정식 fx는 0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2차 방정식이니까 2차라고 써놓겠습니다. 방정식 앞에. 그냥 일단은 나중에 3차 가면 3차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2차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 동그라미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가 뭐가 같대요? y는 fx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와 똑같아요. 교점의 개수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결론이 뭐냐면 실근의 개수와 교점의 개수가 같다는 겁니다. 됐니? 그러면 다시 말하면 결론이 뭐냐면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야. 두 개가 똑같네? 그럼 실근이랑 교점이랑 뭐 하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됐죠? 요것만 적어놓을게요. 요 별표 친 거. 그 밑에다. 이건 다 아는 거니까.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걸 확장할게요, 이제. 여기서 그럼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두 번째. 자, 이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으면 되는 게 뭐냐면 실근과 교점은 동일한 거예요. 이제 방정식의 실근과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는 동일한 거예요. 이제 됐어? 그러면 교점이 두 개 생겼어요? 라고 얘기하면 실근이 몇 개 생긴 거야? 두 개 생긴 거야. 교점이 한 개 생겼어요? 실근이 몇 개 생긴 거야? 한 개 생긴 거야. 교점이 없어요? 실근이 몇 개 생긴 거야? 없어요 예요. 그래서 84페이지 1번에 나와 있는 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 전제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 표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럼 잘 보세요. 그거를 그 표는 다 외워야 돼. 그냥 머릿속에 그냥 박혀 있어야 돼. 걔는. 왜냐면 이게 여기서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1학년 수학 1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에 보시면 그 부등식 중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어요. 네, 거기가 아주 쥐약이에요. 올해 고1들도 그랬고 그러니까 1학기 기말고사 아주 죽을 씁니다. 막. 근데 거기에 기초 베이스가 되는 개념이 이 표예요. 이 표. 자, 잘 들어봐요. 자, 이렇게 합시다. X축이 있습니다. 됐니? 이제 X축은요, 뭘로 더 인식을 많이 하셔야 되냐면 Y는 0이 결국 X축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쌤이 2차 함수 그래프를 지금 3개를 그릴 건데 제가 첫 번째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fx라고 똑같이 fx라고 해볼게요. y는 fx. 그랬을 때 교점이 몇 개 생겼니? 아니, 2개 생겼죠. 그죠? 실근 몇 개? 2개. 그치? 그럼 잘 봐. 그러면 이 그래프와 y는 0이라는 그래프의 교점이 2개라는 얘기는 이 fx라는 식과 0을 연립했을 때, 즉 fx는 0이라는 것의 실근이 몇 개? 2개라는 거죠?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2개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표의 맨 위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이 2개가 생기기 때문에. 됐니?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오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fx는 0의 실근이 몇 개? 2개라는 거예요. 실근이 2개. 됐니? 그 다음에 이 실근이 2개라는 건 결국 뭐냐면 fx와 x축의 교점이 몇 개? 2개라는 거랑 다 동의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좌표가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요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예요. 됐니? 오케이? 그러면은 요걸 그대로 올려버리면 이 그래프가 그대로 올라와서 만약에 접한다면 무슨 근? 충분히 생기겠죠. 그러니까 판별식 d가 얼마예요? 0인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죠. 두 번째 줄. 그치? 됐니? 마지막으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면 안 만나겠죠. 이렇게 뜨겠죠. 이차 함수가.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 d가 뭐인 거예요? 0보다 작다라는 게 성립하더라는 겁니다. 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표는 있는 거 다 외워야 되는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면 그래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밑에 줄 갈게요. fx가 0이라는 것의 해는 뭐가 됩니까? x는 알파, x는 베타. 몇 개의 실근이 생긴다? 2개의 실근이 생긴다. 됐니?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등식 있죠? 부등호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죠? 그거 지금 보지 마세요. 지금 안 봐도 된다고. 어차피 뒤에 가서 다시 할 거라고. 2.6.3에서
다시 할 거야. 거기 봐봐. 137페이지 잠깐 봐봐. 아직 우리가 부등식, 2차 부등식을 안 배웠으니까 그 표에 있는 밑에 줄은 외우실 필요 없어 지금. 근데 거기 나와 있으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부등식 돼 있죠. 그죠? 그죠? 거기 그림 나와 있는데 그림 2차 함수 그래프 나와 있는데 어때요? 떠 있죠. 그죠? 오케이? 그게 왜 성립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내가 어떤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어요. 내가 어떤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는데 봤더니 자, 요 함수가 그려지고 얘가 이렇게 그려진 거야. 2차 함수 그래프가. 근데 이 식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됐니? 자, 그럼 봐봐. 이제는 부등식이에요, 부등식. 그러면은 얘가 뭐라고 했어? y는 0이라고 그랬었어. 그죠? 그럼 잘 봐. 요 식과 요거를 비교해 봤는데 이 지금 2차 함수 그래프 모양을 봤더니 모든 x값에 대해서 y값, 즉 함수값이요. 자, 대답 잘하세요. 이 노란색들이 함수값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이 노란색을 나타내는 함수값들이 모든 x에서 0보다 커야지 않아요? 다 위에 있죠. 모든 y값이 이 노란색이 0보다 밑에 있으면 무슨 수야? 음수죠. 0보다 위에 있으면 다 뭐예요? 양수죠. 근데 이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그려졌대. 그 얘기는 즉슨 판별식 D가 뭐래? 아,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아니 뭐래 병신. 0보다 크다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걸 뭐라고 해석할 수가 있냐면 나중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만족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것이요 0보다 클 거다. 근데 어디에서? 모든 실수에서 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인 즉슨 무슨 얘기가 되냐면 X 자리에다가 내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항상 이 그래프, 이 값은 0보다 클 거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은 뭐야? 판별식 D가 항상 0보다 큽니다. 됐니? 이게 근데 드모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드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향이 별로 안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잘 안 헷갈려.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나중에 여기 가서 또 문제 풀잖아요. 또 설명해주고 또 문제 풀잖아요. 그럼 문제 풀 때마다 새로워요. 헷갈려해. 니네 선배들이 헷갈려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야. 니네 안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매년마다 이 얘기를 했어. 근데 매년마다 다 헷갈려 해. 결국은 정신 차려. 알겠지? 어려운 개념이에요. 굉장히. 이 파트가 시험에 굉장히 까다롭게 나와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됐죠? 다시 앞으로 와서 그러니까 84페이지에서 그 표에서 밑에 두 줄은 아직 몰라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 알겠지? 아직 몰라도 되고 정확히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X축과의 교점이 몇 개가 생기면 2개가 생기면 실근이 몇 개? 2개. 판별식 D가 0보다 클 거다. 그치? 그 다음에 하나만 생기면 접하면 뭐다? 판별식 D가 0일 거다. 그 다음에 떠 있으면 판별식 D가 뭐일 거다? 0보다 작을 거다. 오케이? 됐죠? 자, 근데 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축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고 직선과의 관계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별로 안 중요하다의 의미가 시험에 안 나온다 이 의미가 아니라요. 잘 보세요. 자, 이제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X축과의 관계에서는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것과 뭘 연립했어요? Y는 0이라는 게 돼 있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개념만 있으면 요 개념만 있으면 실근이 교점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개념만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직선과의 위치 관계에서도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Y는 X제곱이라고 제가 써보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 직선과, 이 포물선과 이 직선이 몇 개가 만날까예요. 교점. 됐니? 자, 잘 보세요. 얘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얘 그래프 그려보고 얘 그래프 그려보면 됩니다. 됐죠? 그럼 대략적인 개형만 그릴게요, 제가. 자, y는 x제곱이니까 y는 x제곱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됐니?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교점이 몇 개 생겨요? 하나, 두 개 생기죠. 그죠? 그럼 이 두 개의 교점이 생기겠군. 그럼 질문. 여기 생기는 알파와 베타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고 요 그래프가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라고 했을 때 자,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교점이 두 개 생기는 거 알았다 이거야. 그죠? 그죠? 그러면 이 알파와 베타의 의미가 뭘까? 이걸 고민해보자라는 거야. 수빈아, 뭘까? 정신 차려? 뭘까? 없어? 답 없어? 은정아, 뭘까? 두 개의 실근? 정확히 뭐의 실근? 이노야, 알파 베타가 뭘까? 자, 잘 봐. 얘 대신에 x축 해줘. 얘가 들어갔어. 자, 잘 보세요. 얘 아까 우리 어떻게 풀었어요? y가 이거고 y가 이거니까 두 개 뭐 했어? 연립했죠. 연립해서 두 개 같네? 라고 해서 풀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이네? 나온 거잖아. 여기 봐봐. 얘랑 맞는데 만나잖아. 교점. 교점 뭐라고? 실근이라고. 뭐의 실근? 두 개 연립했을 때의 실근. 됐어요? 두 개 연립했을 때 그럼 y는 x제곱이고 y는 이거네? 두 개 어때? 같네? 그지? 같으니까 x제곱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과 같네? 라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없어? 상관없어? 그치? 그럼 얘를 싹 다 넘기시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이다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의 좌표를 2차 방정식으로 풀어봤더니 얘가 x 마이너스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이다가 되니까 내가 x가 마이너스 3 또는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 좌표가 얼마나 얘기야? 마이너스 3이고 얘가 1이다라는 거야. 그럼 잘 들으세요. 아까 저기서 얘기한 것처럼 교점의 x좌표와 결국은 뭐와 같은 거야? 이 곡선과 이 직선을 서로 같다고 놓고 연립했을 때의 근과 같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직선이든 x축이든 간에 교점의 x좌표는 뭐인 거야? 실근인 거야. 두 개를 연립했을 때의 실근. 그러니까 직선은 뭐만 하면 되는 거야? 거기 봐봐. 정리. 거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정리. y는 mx 플러스 n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전체 이렇게 내용. 거기. 결국 x축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야? 얘가 들어간 거야. x축 대신에. 그게 다야. 푸는 방법은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아. 알겠어? 뭐 하면 돼? 연립해서 방정식 풀면 되는 거야. 됐니? 됐니?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자, 마지막입니다. 시험에서 함수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요 100% 뭘로 바꿔서 푸냐면 계산은 무조건 방정식으로 계산해. 이거는 근데 지금 사실 안 하다 할 거예요. 왜냐면 문제를 안 풀어봤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대비할 때 3월달 겨울방학만 돼도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이차함수 문제가 나오잖아. 이차함수가 주어지는 문제에서 이차함수라는 말이 나오면 문제 계산은 무조건 방정식으로 합니다. 이것처럼. 지금 함수 문제 풀었는데 실상 계산은 방정식을 풀었잖아. 알겠어요? 오케이? 네. 고생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